예, 안녕하세요. 해겔 일곱 번째 시간을 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겔 철학에서 우리가 정신장을 읽었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PPT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자, 해겔 철학에서 정신은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의 종합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현상을 의식이 경험하는 하나의 소설, 성장 소설로 보는 그런 관점도 있는데요. 뭐 재밌는 비유 같아요. 여기서 이제 조금 그런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뭐 드래곤볼에서 뭐 사이어인이 뭐 초사이어인, 슈퍼 사이어인이 되듯이 자연적 의식이 한번 각성한 상태가 정신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정신이라는 주인공이 물질적으로 진리를 느끼고 또 표상적으로 진리를 느끼고 또 마지막으로 개념적으로 진리를 느끼는 것이 사실은 예술, 종교, 철학의 양태로 표현이 된다. 물질로 진리를 느끼는 것이 예술이고 표상으로 진리를 느끼는 것이 종교라면 개념적으로 진리를 느끼는 것이 철학이다. 그러니까 절대 정신이 자기 자신을 자각적으로 구별을 할 때 직관, 표상, 개념 이 세 가지의 양태로 자기 자신을 외화시키는데 그 외화의 구체적인 양태가 첫 번째가 예술, 두 번째가 종교, 세 번째가 철학이 된다는 거죠. 예술, 종교, 철학은 곧 절대자의 자기 외화 양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술, 종교는 어떤 암묵적인 믿음을 전제해야 하고 믿음의 전제가 곧 예술, 종교에는 필요 조건이라는 것이죠. 자, 종교의 신비성은 주관의 내면에서 시작해서 그 주관의 내면의 감상, 감성, 느낌의 근원을 찾아주고 찾아가게 해주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숭고하고 거룩하지만 철학의 눈에서 보았을 때는 객관적이진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신부님, 수녀님 혹은 이제 스님, 목사님 이런 분들을 봤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 신부님은 참 숭고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거룩하게 보인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객관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관적인 표상을 본인이 반성하는 본인의 경험적인 차원의 문제지 그것이 객관적인 차원의 학문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술은 그런 종교보다도 하위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는 즉각적으로 어떤 마음의 심상이 떠오르고 주관의 마음의 자발성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타인에 대한 연민이나 어떤 절대자나 신에게 의탁하고 싶은 마음의 자발성과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우러름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촉발되지 않고 나의 주관적인 자발성에 완전히 기인하는 거죠. 기도는 그렇죠. 그런데 예술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외부 대상으로부터의 촉발이라는 거죠. 일단 음악은 들어야 하고 미술은 봐야 되고 건축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설도 읽어야 돼요. 철학의 눈에는 역시 예술도 주관적이다. 오히려 더 예술은 물질적인 대상을 가공해야 되는 노동이 낀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종교적인 영역보다도 하위에 있다라는 것이 해겔의 생각입니다. 대신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술, 종교, 철학은 이성을 지닌 인간만이 자발적으로 행할 수 있는 정신의 운동이라는 거죠. 정신의 외화라는 거죠.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예술도 창작을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에 대한 영감으로부터 비롯돼야 되고 그 무언가에 대한 영감은 결과적으로 내면의 자율성과 내면의 자유로운 표상의 유의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점이죠. 자, 여기서 제가 그냥 상상력을 하나 더 덧붙이고 끝내면은 우리가 칸트 철학에서 이제 상상력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를 헷갈리게 한단 말이죠. 그 상상력은 직관이 행하는 수용의 종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이 행하는 종합은 능동적이고 이성이고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런데 상상력은 직관의 수용적 종합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의 시내를 이렇게 걷거나 뭐 인천 시내를 걷거나 부산 시내를 걷거나 시내를 걸을 때 우리는 그 시내 자체가 어느 정도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인식이 돼요. 다만 우리가 특정 어떤 목적 지점을 상정을 하고 죄송합니다. 상정을 하고 그곳으로 갔을 때는 우리의 지성이 조금 더 보다 더 구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집중적으로 그 대상으로 역할을 하겠죠. 이런 것을 상상의 종합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직관의 수용적 종합은 내가 그냥 길을 가다가 어떤 대상이 펼쳐져 있는 것이 나에게 그냥 자연스럽고 감성적인 영역에서 그냥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무의식적인 차원이죠. 그런데 이 상상력의 종합이 지성의 능동적인 종합과 그리고 감각적 경험의 대상 사이에 중간 가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상력을 극대화시키는 지점을 뭐 예술이라고 봐도 될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네. 왜냐하면 지성의 영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직자적인 대상의 영역이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술은 이 가교 역할을 하는 상상력에서 더 마련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좀 무의식적인 측면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점도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자, 정신의 주관성.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해겔의 철학에서는 해겔 철학을 객관 철학이라고 봄과 동시에 해겔 철학을 절대 정신의 철학, 절대 철학이라고 보잖아요. 독일 관념론의 정점 이렇게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해겔 철학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관성이 결부가 될 수밖에는 없다. 이 지점이고 정신이 절대 정신에 다다른다면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절대지 얘기를 더 이제 자세하게 하겠지만 절대 정신에 다다라서 타자에게서 자신을 발견하는 데 이러. 왜냐하면 내 외화된 결과거든. 내가 이 외화된 결과의 궁극적 원인이거든. 그러니까 그 타자가 자신인 상태예요. 왜냐하면 내가 산출하고 정신이 능동적이고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나 자신을 부정을 했거든. 그러니까 얘는 결과론적으로 나야. 그러니까 정신은 곧 타자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죠. 절대 정신에 다다른 자연적 의식은 곧 순수 의식으로 격상된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타자와 자아의 구별 자체가 의미가 없는 상태의 경지까지 오른다는 것이죠. 순수 의식의 다른 말은 절대지, 완전히 자기를 아는 상태예요. 절대 정신이 대상으로서 자기를 다시금 산출을 하고 여기서는 예술, 종교, 철학이겠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명쾌히 자기 자신이 어떤지를 자각하는 상태를 절대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예술, 종교, 철학은 그 중에서도 철학을 통해서 절대 정신이 자기를 개념적으로 포착을 하는 거예요. 자연적 의식의 축적으로서 수동적인 형태의 역사로서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하는 지혜 차원에서 대상을 개념적으로 파악해서 역사 안에서도 그것의 의미를 개념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지점까지 간 게 절대정신이라는 거죠. AI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대정신이 자신을 대상으로 삼아 개념적으로 파악한 것, 그것이 철학이다. 객관 그 자체는 사실은 주관의 불완전성을 통해서 존립을 하고 객관은 곧 주관의 불완전성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완성이 된다. 해겔 미학에서 언급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객관 그 자체는 사실은 주관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주관이 객관을 설정을 했겠죠. 되셨죠? 그러면 불완전한 주관이 그것을 극복한다면은 객관 역시도 주관이 불완전함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이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관과 객관이 하나의 절대적인 평형 지점을 이룬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궁극 목적이라고 해결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건 뭐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해놓은 것 같고.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앞부분인데, 뭐 상관없죠.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자, 자기를 알고 있는 정신은 종교에서는 직접 자기와 마주하고 있는 순수한 자기의식이래요. 지금까지 고찰되어 온 갖가지 정신의 형태, 즉 참다운 정신, 자기 소외된 정신, 그리고 자기를 확신하는 정신은 모두 세계와 대립해 있는 가운데 세계 속의 자기를 인식할 수 없다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정신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뭐냐면은 정신이라는 것 자체가 자율적이고 인과론적인 절대적 필연성이 아니라 절대적인 자발성과 절대적인 자유로부터 확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신은 그 어떤 현상 세계의 인과 과정 안에서도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외된 정신, 뭐 아름다운 혼 이런 게 등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양심의 단계에 와서 정신은 대상 세계 전반과 자기의 표상이나 특정한 개념을 모두 다 자기에게 종속시킴으로써 자존하는
자기 의식이 됐다는 거죠. 자기 의식을 안고 새삼 대상으로 표상된 정신은 온갖 존재와 현실을 자체 내에 포함하는 보편 정신으로 격상된다는 얘기예요. 음, 자, 그래서 해결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 정신의 자기 외화이며 절대 정신이 자신을 수로로서 풀어낸 어떤 방법이라는 거예요. 절대 정신은 외적인 시간이 아니라 외적인 시간의 근저에 그것의 시간의 흐름을 가능케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초월적이거나 혹은 현실적인 것과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한자 필멸자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정신은 공허함을 유한자의 구체성과 특수성에서 지향하는 것이고, 유한자와 필멸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한한 속성을 이성적으로 사상해서 보편자로 추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양자는 상호관계로 상호 침투하는 거예요. 보편자는 보편적인 대신에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고, 유한자는 구체적인 대신에 보편자를 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죽어야 되잖아요. 이 양자가 서로 침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공허함은 인간의 육신을 통해서 신의 공허함이 지향되는 것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필멸성은 신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 뭐 추상적인 영역, 사유의 영역을 통해서 자신의 필멸적인 측면을 보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은 자기의식 등등의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 개별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의식, 의식이 대상을 상정하고 그 대상을 상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의식이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면, 정신의 단계에서는 대상을 능동적으로 산출하는 것. 나의 부정된 결과가 이 현상 세계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현상 세계가 곧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현상 세계를 다시금 부정하는 과정은 정신의 자기 구별을 통한 자기 인식이라는 것이 해겔의 생각이에요. 조금 뭐 SF 같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 그 엔트로피에 관한 새로 나온 책이 있어서 이렇게 읽어보기도 했고, 아이작 아시모프의 뭐 최후의 질문 이런 것도 이렇게 봤는데, 결과적으로 엔트로피의 역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가득 극대화로 되면은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폐쇄성이 있는 세계에서 엔트로피가 가득 차면은 어떻게 보면은 죽음에 이른다.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불가역적이고 비가역적이고 되돌이킬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나쁘게 얘기하면 쓰레기 더미처럼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엔트로피잖아요. 그러니까 폐건전지, 건전지가 거기 아이작 아이시모프의 소설에서도 그렇게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데이터 부족이 해서 AI한테 엔트로피의 역전이 가능하냐, 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데이터 부족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과적으로 모든 별이 다 끝나고 물음만이 남았을 때 AI 컴퓨터가 이야기를 하죠. 아, 빛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이 아이작 아시모프의 최후의 질문에서는 마지막에 정식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해겔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정신이 모든 지점까지 다다랐다는 것은 유한자의 필멸이 모두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유한자의 필멸은 엔트로피의 극대화겠죠. 그러면은 유한자의 필멸이 다 됐을 때, 결과적으로 유한자의 필멸이 다 됐다라는 것은 정신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공허함이 완전히 충전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절대 정신을 AI로, 그 아이작 아시모프의 AI로 치환해서 설명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절대 정신은 AI가 가지고 있는 공허함이 유한자의 죽음을 통해서 사라진 지양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유한자의 죽음과 절대 정신은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 이르렀을 때
타자와 자, 정신은 타자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높은 경지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작 아시모프의 짧은 단편 엔트로피를 다룬 그 최후의 질문이라는 책이 됐건, 헤겔의 뭐 절대정신의 여정, 절대정신의 여정까지를 그린 정신현상학이 됐건, 좀 높은 경지에 있는 이른 사람들은 좀 비슷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절대정신이죠. 오늘은 절대정신을 다뤘고, 다음 시간에 절대지, 이런 걸 다루면서 조금 더 절대정신의 단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고,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